안녕하십니까. 화학 선생입니다. 김선민입니다. 자연과학이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연과학이 당락의 결정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과목은 합격자라면 다 85점 이상은 받습니다. 근데 자연과학은요, 너무 차이가 크죠? 네, 90점 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연과학 90점 넘는 사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반칙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받으면 것이 적정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는 저희 소개를 드렸네요. 김선민입니다. 엘리자스쿨에서 화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 특히 제일 가성비 안 나오는 짜증나는 과목이죠. 그리고 얘기 다 들어봤습니까? 화학은 어떤 친구 이런 말을 합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예, 하나하나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 예, 그런 말을 합디다. 예, 그리고 일부는 맞는 얘기인 것도 같아요. 예, 베이스 약한 사람은 하든지 안 하든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하면은 마음이라도 마음은 안 편하죠, 참. 마음은 안 편한데 자기가 이제 뭐 시험 볼 때는 편하죠. 시험 볼 때 그냥 하나도 안 했으니까 쭉 내려 긁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생각하기는 아마도 자연과학이 이제 저는 이제 법 과목은 몰라서요. 법 과목은 몰라서 법은 알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예, 민법 몇 점 받아야 되겠습니까? 민법하고 산재법 몇 점? 학생 몇 점? 시험 안 봐? 볼 거지? 고민 중에 있는 거야? 공부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려고 여기 한번 와본 거야? 그래요? 학생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냥 고민 한참 동안 더 해도 돼요. 예, 나이가 굉장히 어리네. 예, 그래. 학생 민법 몇 점 받을 겁니까?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하려고 결정한 사람. 그래요? 학생은 민법 몇 점 받을 겁니까? 90점. 90점이요? 좋습니다. 예. 산재법은요? 90점이요? 예, 좋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연과학은요? 70점이요? 전공이 과거 출신입니까? 생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의 하나의 강점이 보이니까 나머지 과목을 조금 해서 70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70점을 넘어갈 수 있는 수험생은요, 과거 출신밖에 없어요. 그거 말하자면 중학교 때부터 과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70점을 넘는 수험생은 6개월 만엔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6개월 남았잖아요. 6개월 만에 그게 가능하다. 이거 90점씩 받으면서 이거 70점 받는다? 안 돼요. 물론 몇 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년 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 70점 넘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1차를 5년 동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자연과학은 물화생지인데요.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면요. 이를 갖다가 거의 한 70점 수준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70점 수준으로 잡아서 아마도 이렇게 예상할 거예요. 8개씩 근처로 맞추면 된다. 7, 8개. 7, 8개 이렇게. 이렇게 되면 70점 되겠죠. 이렇게 목표를 잡고선 시작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안 되는 거를 시험 2달 남으면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마음이 평온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올해는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년에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은 이게 바로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자연과학은요, 이게 가능한 사람은 6개월 만에 가능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과거 출신 외에는 없어요. 그 학생 아닌 경우에는 과거 출신은 그게 되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생물이나 화학 전공이거든요. 거기다가 나머지 과목은 다 했던 거예요. 물리는 다 했습니다. 다. 물리는 다 했고 더군다나 어떤 친구는 올림피아드 나가갖고 상까지 수상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수험생일 경우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현실과 실제 이상이 너무 달라서 시험에 임박해지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겠는가? 저 90점씩 받으면요, 학생.
아니 학생의 목표가 수석입니까? 1차 수석해서 뭐예요? 그냥 시험 잘 봤다고 술 사줘야지. 1차 수석하면 그게 뭡니까? 1차는 어떻게 붙으면 좋아요? 그럼 꼴등으로 붙어야 그게 최고로 잘한 겁니다. 1차는 간당간당하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는 붙은 다음에 2차를 보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지 1차 붙었다고 별리사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는요, 시험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90점씩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 정도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요. 몇십 점 받으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50점 내지 60점 받으면 넘치잖아요. 그럼 작년에 커트라인 다 넘었지 않습니까? 50점만 받았으면 작년 커트라인 넘었고 60점 받았으면 재작년 커트라인 80점대 넘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때는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80인 경우도 있고 그 전에는 그 전년도인가 그 다음 연도인가는 커트라인이 70이 됐었고요. 70이면 몇 점이에요? 90이면 얘는 50 미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받는 거는 이건 충분히 가성비가 나오고 할만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베이스가 있든 없든 누구라도 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베이스에 따라서 엄청 다르거든요. 자연과학은 베이스가 약한 친구는 말 그대로 이걸 꿈꾸다가 이게 막 70점 내지 80점을 꿈꾸다가 왜 이걸 꿈을 꾸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걸 꿈꾸다가 안 되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씩 가는 겁니다. 1차 몇 년까지 가는 사람 봤습니까? 주변에 본 적 있어요? 학생은 본 적 있나요? 없어요? 학생도 없어요? 학생 이제 제일 뒤에 앉은 학생 몇 년 가는 친구 본 적 없습니까? 주변에? 없어요? 저는 1차만 5년 하는 사람을 갖다가 2명 봤습니다. 1차만 5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타팅 지점에서요. 전략 없이 막연히 열심히 하면 붙는다. 막연히 열심히 해서 여기도 이걸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자 전략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합격을 너끈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안 풀리는 문제 하나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은 째깍 가다가 시험 2달 나오면은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러고 그렇게 해서 5년 가는 겁니다. 1차를 5년 만에 붙을 거면 왜 뛰어듭니까? 그죠? 1차를 5년 할 거면 나 같으면 안 합니다. 변리사가 뭐라고? 1차 5년 하면 2차는 그거보다 따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15년 만에 만약에 합격한다면 야,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까? 15년간의 땀을 흘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떡볶이 만드는 비법을 연구해도 변리사보다 더 잘 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이 전략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잘한다. 그러면서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 시간 늘리는 거는 등한시합니다. 공부 시간 늘리라고 얘기하면은 효율이란 말로다가 게으름을 포장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효율을 중요시합니다. 변리사 공부하는 사람 중에 효율 중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변리사 공부는 아무나 뛰어드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입니까? 뭐 70대 노인네가 갑자기 뭐 그냥 중개사나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시험 아니에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시험입니다. 말하자면 변리사 공부를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공부에서는 그래도 내가 승부를 한번 내볼 자신이 있다라는 수험생들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율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다는 겁니다. 거의. 그거는 사람마다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효율은 당연히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건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 그게 능력이거든요. 공부 시간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게 그게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거 주당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주당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습니까? 4-5시간이요? 지금 기준으로 4-5시간이요? 하지 마세요. 못 붙어요. 4-5시간 공부할 거면 못 붙어요. 그렇게 해서 붙는 수험생은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8시간 이상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8시간 이상이고 거의 10시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당 60 내지 70시간 가야 돼요. 그래야 붙을 가능성이 이만큼 생깁니다.
4-5시간 공부하면요 5년 걸려요.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특출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 다음에는 특출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효율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고 보고 공부 시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공부 시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 주당 60시간은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못 넘어갔다 그러면 안 뛰어들어야 돼요. 그거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고통만스럽다가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60시간은 내가 꼭 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나 할 수 있다.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효율을 말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주당 40시간 정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지도 않고 전일 공부하는 백수 수험생 맞잖아요. 그죠? 예, 백수 수험생이 주당 60시간을 못 가져간다? 스터디 3년 동안 운영해 주면서 60시간 미만짜리가 붙는 예시를 못 봤어요. 난 매주마다 저기 공부 시간을 제출받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갖고 제가 매주마다 리스트를 쭉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쭉 보니까 주당 60시간 넘는 사람은 거의 붙고 주당 60시간 미만짜리가 붙는 예시가 거의 없더라. 첫 해. 그게 내 통계거든요. 그리고 그 통계는 일반적으로 많이 3년 동안 쌓인 누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60시간은 첫 번째 꼭 가져가라. 하나 됐습니까? 두 번째는 효율이 아니라 참 전략도 중요하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학생은 전공이 생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생물은 당연히 고득점 8개 이상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맞죠. 그죠? 자, 그러면 학생은 전공이 뭔가요? 전자공학과. 전공이 없네요. 물리에 좀 가깝네. 네, 물리에 가깝지만 전공이 없습니다. 학생은. 신소재. 그럼 마찬가지 똑같아요. 문과. 영문, 뭐 동문, 뭐 불문, 뭐 법대 뭐 없어요? 아, 관심이 없는 겁니까 지금 내 말에? 다 듣고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자 전공이 없는 친구들, 자 화학과, 생물과, 물리과 외에는 전공이 없는 겁니다. 화학과, 생물과, 물리과 외에는 전공 없는 거예요. 지구과학과 인정. 네, 지구과학과 없죠. 그럼 화학과, 생물과, 물리과가 아닌 친구들은 전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자 어떤 게 전략 과목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지구과학입니다. 얘가 8개, 9개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구과학은 쉽다고 안 합니다. 지구과학도 과학입니다. 그렇게 쉬운가요? 그리고선 인터넷 들어가면 엉뚱한 소리들 무지하게 많아요. 일주일만 공부하면 9개 맞는다. 과연 그 친구가 일주일 했을까요? 과학을 일주일 만에 9개 맞을 수 있다면 그게 과학입니까? 그런데 그런 소문들에 학생들이 현혹당하는 거예요. 현혹당하니까 지구과학을 계속 미뤄요. 그러다가 11월쯤에 그 지구과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할량이 산더미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지구과학에서 점수를 왜냐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문제가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내주기 때문에요. 지구과학은. 지구과학도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내면 지구과학이 전략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지구과학은 문제를 그렇게 8개, 9개를 맞출 수 있도록 내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합격자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8개, 9개 맞았더라.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8개, 9개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주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럼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지구과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나머지 3과목 아무것도 없으면 자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화학이면 화학 없습니까 혹시? 화학공학과예요? 아, 둘이 화학공학과입니까? 아, 그래요? 근데 아쉽게도 화학은 전략이 안 돼요. 화학과가 서울의 인류대학교 화학과 나온 친구가 2개 맞았어요, 작년에. 문제 풀 때 그 친구가 못 푸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기출문제 다 풀 줄 알아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서 2개 맞았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는 게 독이 되는 거예요. 까불다가. 예, 과거 기출문제를 갖다가 한번 쭉 풀어보니까 풀리거든. 그게 푼 것도 어떻게 푼 거냐면은 그냥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고 딱 보다가 뭐야 이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리고선 딱 안 풀리니까 해설지를 딱 읽어보고 딱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탁 이해가 되니까 이해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화학은 뭐 전공이 화학이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다가 시험장 딱 들어가니까 왜 11번, 12번, 13번에서 시간 다 잡아먹고 거기서 2개 맞고 나머지 손도 못 댔어요. 그리고선 2개 맞은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 발목 잡혀서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화학은 별로 주전력 과목이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3과목을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과목 하나를 완전 버린다. 그 과목이 계속 신경 거슬려요. 예를 들면 화학을 완전 버렸다. 그러면요, 남들이 화학 공부할 때 자기는 계속 그게 신경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버린다.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 같진 않아요. 그러므로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과목을 다 해야죠. 3과목을 쭉 다 해보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 나가면은요, 아무래도 화공과면은 이게 제일 편할 거예요. 제일 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생물과면 당연히 생물이 편하다고 느낄 것이고요. 자기가 베이스가 있는 과목을 편하다고 느끼거나 재미가 있다고 느끼는 과목이 한 과목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개 중에 하나. 지구과학은 무조건 잘해야 되고요. 지구과학은 무조건 잘해야 되고 3개 중에 한 과목만 재미를 느껴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재미를 느끼는 과목이 한 과목 있다. 그럼 만약에 생물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8개 정도 맞을 수 있으면 일단은 16개 확보죠. 16개 확보가 됐으니까 몇 개면 50점이에요? 20개면 50점입니다. 그죠? 20개는 50점인데 이게 만약에 50점 받으면 작년 같으면은 76.6이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고요. 80점대면 떨어지고 커트라인이 그 다음에 70점 커트라인일 때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정한 점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불안하니까 나머지 2개 맞으면 50점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자, 이거는 저는 공격 과목이다라고 얘기할게요. 자연과학 중에 2과목은 공격이고 2과목 정도는 방어해라. 그러니까 2과목은 공격 과목이고 2과목 정도는 방어 과목으로 합시다. 방어 과목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방어만큼의 공부를 하라는 거지 공부를 덜 해라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방어 과목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며 어떻게 방어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방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이 만약에 방어다. 그러면 그 수험생은 어떻게 전략을 임할 것이냐. 화학 공부에 있어서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화학밖에 몰라서 화학밖에 말을 못 드립니다. 방어 과목은 저 화학은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해 암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산형이 있습니다. 화학 문제를 갖다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10개를 갖다 구분해 보면 이해 암기형 문제 5개가 나오고요. 보통 5개 나와요. 그리고 여기 5개 나옵니다. 변리사 시험 문제는요. 일부러 학생들에게 시험을 못 보는 것을 유도시켜주기 위해서 11번부터가 화학이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물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가 화학인데요. 11번, 12번, 13번 문제를 응용 계산형 문제를 갖다 놔줍니다. 변리사 시험은요. 이게 특징이야. 여태까지 5년 동안 10년 동안에 계속 그랬어.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 학생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화공학과 학생들 이해 암기형 문제가 쉽습니까? 응용 계산형이 쉽습니까? 당연히 이해 암기형이 쉽겠죠. 그리고 응용 계산형은 응용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험장에서 뭔가 번뜩한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 지문을 읽으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러한 어떤 번뜩한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응용력은 안 자라납니다. 6개월 만에 못 키워요. 그냥 응애 할 때 끝난 겁니다. 그때 끝난 거지 응용력은 안 자라나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해 암기형 문제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유결합, MOT, 주기성, 뭐 배위화학 이런 부분은 이해 암기형 파트입니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 읽으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이해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다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이게 11번, 12번, 13번이니까 11번부터 풀어보겠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 5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분 걸려서 하나도 못 풀어내고선 그 다음에 당황한 시간이 넘어갔음에 자기가 느끼고 시간이 갔으니까 떨리죠. 떨려서 지구과학도 망하고 뒤에 생물까지 망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망하는 이유예요. 그게.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 암경에서 방점은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암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암경 파트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대부분 다 그럽니다. 대부분 다. 이해만 하고 넘기고 그걸 갖다 과감하게 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예를 들면 공기결합의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몰레큘러 메탈 시어리 분자학 궤도 함수의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 이걸 갖다 시험장에서 구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저 화학을 아직 안 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 이해가 되는 것은 쉬운데 그걸 외우지 않고 들어가니까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외웠기 때문에 그냥 찍는 겁니다. 그냥. 외웠으니까 바로 그냥 팍 찍는 거예요. 다 외우면 바로바로 답이 보이잖아. 그냥. 다 외우고 들어갔으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장에서. 안 푸는 거죠. 뭐. 어차피 11, 12, 13번 이거 왜 풀어요 이거. 이걸 만약에 다 푼다. 내가 들어가면 다 풀 수 있을까요? 내가 시험장 들어가면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이에요. 네. 화학만 풀면 다 풉니다. 화학만 풀면 다 풀어요. 그리고 당연히 화학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화학밖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전체 시간 중에 화학에 100% 다 투자하면 다 풉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합격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저도 변리사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만약에 시간의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땐 저도 이거 안 풉니다. 왜? 이거 하나가 내가 12번 문제가 올해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10분 걸렸어요. 내가 바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 푸는데 이거 계산 들어가는데 계산이 복잡해갖고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험장 들어갔으면 저도 10분 더 이상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걸 안 푸는 게 낫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 맞출 다른 과목도 시험 봐야 된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라 이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암기까지 가라. 그러면 이건 바로 찍는다. 그러면 뭐예요? 안 푸는 거죠. 뭐. 안 풀고 나머지 14번부터 19번까지가 전형적인 이해 암경이거든요. 이건 이해 암경 문제가 그대로 걸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저 하나가 더 20번까지인데 중간에 한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부분에서는 응용계산형 갖다 놔주고 뒤에 부분에서는 이해 암경 갖다 놔주는데 중간중간에 응용계산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룰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하라라는 겁니다. 뭐하러 시험장에서 이걸 풀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이거 하나 맞추나 이거 하나 맞추나 점수가 똑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암경에서 암기 잘했으면은 결론적으로 푸는 시간은 한 문제당 1분도 안 걸려요. 외웠기 때문에. 그러면 1분도 안 걸리니까 5문제 맞춰주는데 5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문제 5분 만에 딱 맞춰주고 지구과학에 시간 왕창 투자하고 생물에 왕창 투자하고 남는 시간 물리에 왕창 투자하라 이거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있잖아. 그럼 5개 어떻게 해? 5개 어떻게 할 겁니까? 양심상 빈칸으로 놔두고 나온다. 그게 총 맞은 사람이죠. 그게 총 맞았지. 그게 무슨 개양심은 얼어 죽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5개 어떻게 합니까?
OMR 카드에 전 모든 문제를 다 답을 마킹해 놓고 1, 2, 3, 4, 5를 쭉 봤을 때 제일 빈 칸인 데다가 내려 긁으면 되죠. 그러면 하나 더 추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법대생이 6개 맞았어요. 그런데 화학과생이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교에 화학과생이 2개 맞은 현실이 바로 얘를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대생은 손을 안 대죠. 왜?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자기가 어차피 이거 풀질 못해요. 보는 순간에. 문제를 보는 순간 뭐니? 숨이 탁 막혀요. 근데 그걸 왜 풀어요? 그러면 먼저 외우는 거 먼저 푸는 것이죠. 이게 전략이란 겁니다. 그죠? 이런 전략 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 중에 일부는요. 잔머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야, 그러면서 공부 시간은 4-5시간 가져갑니까? 공부 시간을 14시간을 하면서 잔머리라고 얘기하면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공부 시간 4-5시간 가져가면서 잔머리요. 굵게 가야 된다고요, 공부를. 그러니까 11번부터 풀어야 정상 아니냐고요. 와,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그렇게 글을 올려서 내가 기함을 질렀습니다. 중요한 거는 1차 합격해서 2차 시험 보고자 하는 거지 화학 잘 보기입니까? 자연과학 잘 보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높여서 1차 패스한 후에 2차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험 볼 때도 뿐만이 아니라 공부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공부 시간 늘려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일 텐데 4-5시간 할 거면 진짜 안 해야 돼요, 학생. 만약에 그게 학생의 한계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이거 괜히 뛰어들어가지고 고통만스럽습니다. 주변에서요, 지금 내 스터디 멤버 중에 전체 평균이 60시간이야. 주당. 60시간인데 4-5시간 공부한다? 직장 다녀요? 아무튼 뭐가 하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전일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 정도면 그건 진짜 그건 수험생도 아니고요. 어쨌든 공부 시간 늘려가시고요. 이런 전략을 좀 짜셔야 합니다. 그럼 공부할 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는, 자 보세요. 이거 5개 맞추고 여기서 찍어서 하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6개가 될 수 있어요. 5개 맞았다 치겠습니다. 그럼 물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5개 맞았다 치겠습니다. 몇 점인가요? 26개 맞은 겁니다. 26개면요 몇 점이에요? 거의 70점 금방 다 가죠. 이게 어떤 경우라도 안 떨어지는 케이스를 잡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다 얘처럼 하려고 하는 거야. 모든 과목을. 그러니까 화학에서 문제수 늘립니다. 방어인 사람이 문제수 늘리고 있어요. 공부 시간을 늘리라니까 그건 못 늘리면서 문제수 늘립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이 책 봤다 그러면 그 책에 혹하고, 저 책 봤다 그러면 저 책에 혹하고, 이 문제 많이 푼다 그러면, 왜 합격수기 보면 문제 많이 풀어라는 합격수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합격수기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합격수기는 합격자가 300명이면 300명의 공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베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합격수기는 공부에 자극을 받는 용도일 뿐인 것이지 그걸 맹신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를 다 풀었다. 화학. 2년 걸립니다. 화학만. 베이스 약한 수험생이 그만큼을 하려면 화학만 1년 이상은 무조건 걸려요. 그런데 그런 합격수기를 읽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붙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선입견이 잡혀버리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만 하느냐? 이해도 못하는 수험생이 날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공부만 하다가 시험장 들어갑니다. 이거 공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과연 그 방어인 약한 사람이 잘 풀릴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뭐예요? 해설지 읽죠. 해설지 읽고 줄칩니다. 해설지 읽고선 이해 못하는 수험생은 별자 수험생 중에 한 명도 없어요. 화학이 그 문제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죠? 그 문제가 나오질 않는데 왜 해설지를 읽고 줄을 치는지요? 아무 의미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의 방향성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인 수험생은 방어만큼의 공부를 하자. 방어만큼의 공부가 과연 뭡니까? 자, 일단 화학을 전 범위를 다 일단 봐야 합니다. 한 번만 되지 두 번. 전 범위를 이 암경 파트, 응용계산형 파트가 물론 나눠져 있긴 해요.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 암경에서 이 화학은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짬뽕 돼 갖고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암경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범위를 한두 번은 꼭 봐야 됩니다. 응용계산형 부분까지도. 그래서 전 범위를 한두 번을 내용 강의는 강의 들으면서 보는 게 아무래도 시간은 절약되겠죠. 그래서 전 범위를 한두 번은 꾸역꾸역이라도 봅시다. 꾸역꾸역 보다가 두 번째 이제 쭉 그냥 꾸역꾸역 해나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해나가다가 11월이나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8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노리시려면 살짝 촉박하긴 해요. 살짝 촉박하긴 한데 뭐 전혀 불가능하다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11월이나 한 12월쯤 됐을 때 그때 되었을 때 요 이해암경 파트만 철저하게 암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11월이나 12월부터요. 왜냐하면 전 범위를 꾸역꾸역 봤기 때문에 이해는 되거든요. 화학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의 폭은 가지고 있습니다. 암기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만 돼. 근데 대부분 다 학생들이 공부를 거기서 그치고 시험장을 들어가니까 시험장에서 이해암경 파트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암경 파트 문제는 푸는 게 아니고 보는 순간 찍는 겁니다. 보는 순간 찍는 정도로다가 그 정도까지 많이 숙달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철저하게 이거 부분을 암기합니다. 이거 부분을 암기하셔서 이해된 것이 내가 진짜로 외워졌는지까지가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이제 요기 화학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문제수도요. 그래요. 화학이 공격인 수험생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 부분 다 할 수 있는 화학이 공격인 수험생. 화학을 해보니까 재밌더라. 공격인 수험생이 문제수를 늘려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이기 때문에 화학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수 늘려나가도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화학을 잘하는 수험생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수를 늘려나가는 것은 화학이 공격인 수험생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방어인 수험생이 문제수를 늘려나갔다 하면은 3000% 딱 빠지는 겁니다. 이건 문제수는 방어인 수험생은요, 최소의 것을 가는 것이죠. 문제수도 최소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암경 파트는요,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수도 최소의 것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또 그 최소의 것이라는 게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몇 개가 최소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은 하여튼 간에 할 수 있는 최소의 것으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화학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전체적인 틀이 잡히십니까? 1차 합격 비법 법 과목은 반드시 85점 이상. 이건 꼭 해낼 수 있고 해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문제도 많이 푸십시오. 문제수를 늘리는 것은 자연과학 쪽이 아닌 법 과목 늘리십시오. 자연과학에서 문제수 늘리려면 지구과학의 문제수를 늘리십시오. 왜?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거는 하면은 가성비가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화학은 가성비가 똥입니다. 신나게 투자해서 2개 맞는 과목입니다. 그러면은 뭐하러 그렇게 어이없게 공부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공부 시간 늘려나가는 거 일단 기본으로 삼가. 주당 60시간 꼭 지키셔요. 알겠죠? 주당 60시간을 못 지켰다. 하지 말아야 돼요. 딱 한 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한 달만 진짜 한번 참고 한번 해봐서 주당 60시간을 넘었다. 그리고 가뿐하다.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 오면 당신은 충분히 합격의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과부하가 걸린 느낌이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나 이렇게는 못해.
이런 느낌이 온다. 내지는 에이 설마 60시간 꼭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스스로에 타협하려는 게으름이 생긴다.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당 60시간 꼭 지키시고, 두 번째, 전략적으로 임합시다. 전략적인 거 두 과목 정도는 방어. 이게 세 과목이 공격이면 더 좋습니다. 세 과목이 공격이면 더 좋은데 이거는 베이스가 있는 사람일 때 얘기야. 베이스가 없는 사람일 땐 세 과목까지 공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무조건 공격 삼으시고 셋 중에 하나를 갖다가 공격으로 삼으시고 두 개는 방어로 합시다. 이때 화학을 방어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암기형과 응용계산형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본 다음에 한두 번 정도는 꾹 꾸역꾸역 훑어본 다음에 11월, 12월 되면은 이해암기형 파트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갔었을 때는 11번, 12번, 13번은 손도 대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탁 넘기고 바로 14번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 암기형 파트에서 암기가 된 것만 문제 4-5개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4-5개, 4개만 맞춰도 사실 문과 쪽 학생분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4분 내지 5분 걸려서 4개만 맞췄다 치고 나머지 5개를 갖다 긁어내려 긁으면 하나 정도 추가가 되고 그건 뭐 하늘이 버리고 뭐 조상이 버리고 그러면 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뭐 복이지 어떡합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 4-5개 정도만 맞춰도 화학과 생으로서 어이없게 2개 맞는 그런 수험생보다 전략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공부 전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 전략 없이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 시간은 못 늘립니다. 왜? 게을르기 때문에. 공부 시간 못 늘리면서 문제수 늘리란 말은 굉장히 현혹당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뭐 몇 년치 풀고 싶으십니까? 한 30년치 풀라 그러면 한 10년치만 풀라 그러면 휴가닦기도 선생님 15년 전 기출문제는요. 선생님 30년 전 기출문제는 안 풀어도 되나요? 지가 태어나기도 전 걸 왜 고민하는 거야? 과거 문제와 지금은 문제의 경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문제 풀면 독이 됩니다. 문제의 경향성이 바뀌어버렸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의 경향이 틀려졌는데 옛날처럼 단답형 문제를 신나게 외워봐야 지금처럼 추론형 문제에서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라 그러는 건 혹하고 공부 시간 늘리라는 건 게을러서 못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다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안 풀리겠죠. 기출문제에서도요. 이런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거 갖다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줄치고 시험장 가면 그 문제가 있습니까? 기출 이미 출제가 되었노라. 다른 말로 해봅시다. 다시는 안 내겠노라잖아. 그런데 그 문제를 푼다 못 푼다를 자기의 실력의 척도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공부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맞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법고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을 뛰어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5년씩 1차도 못 붙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전략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료 모으는 데는 대마왕입니다. 문제 많이 나눠주고 자료 많이 나눠주면 제일 좋은 선생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제일 나쁜 선생 아닐까요? 최악의 선생이 문제 많이 주고 자료 많이 주는 거 아닐까요? 진짜로 좋은 선생이라면 필요한 만큼만 딱 크게 만드는 게 안 맞을까요? 어차피 목표는 화학 잘 알기가 아니고 물리 잘 알기가 아니고 생물 잘 알기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 선생이 만약에 문제 많이 주고 자료 많이 주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법과목 선생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뭐하는 놈들입니까?
10문제 갖다 놓고선 문제를 갖다가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나눠주고 있어요. 최악의 선생을 최고로 칭찬합니다. 왜? 그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수화가 안 돼. 자기는 수화를 못하면서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나 봅니다. 오히려 불안하지 않아요? 쌓아놓고 안 보면? 쌓아놓고 안 보면 불안할 텐데 그걸 보고 안심하다라고 말하는 수험생. 그러니 5년 동안 그걸 수화 못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실력이 시작할 때의 법대생보다도 못합니다. 그 정도의 화학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놀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화학에 국한되지 않고요. 상표부 선생이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상표도 그런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지 알겠구나라는 것이 가르쳐 보니까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이없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는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은 잘만 하면 내년 2월 달에도 가능성 있습니다. 완전 가능성 빵은 아니에요. 가능성 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할 것은 법 과목과 여기서 전략적으로 지구과학 노리고 나머지 하나 정도 더 하고 나머지 진짜 방어만큼만 해갖고 한번 놀려보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해보면 내년 2월 달에 어쩌면 합격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는요, 되도록이면 들어야 듣는 게 좋긴 합니다. 듣는 게 좋긴 한데 현실적인 여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친구들은요,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About 화학이다 라고 하는 채널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내가 이해 암기형 파트 무료 특강으로 다 올려놨거든요. 월드컵 특강이라고 거기 있을 거예요. 재작년에 월드컵 16강 갔죠? 그때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보너스 그래갖고 그냥 그거 유튜브에 강의해갖고 올려놨거든요. 월드컵 특강이다 라고 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올려놨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다 들은다면 나빠요 누르면 맴매한다. 아니 무료 강의에 나빠요를 누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진짜 개 삐졌어. 무료로 다 올려놨더니 그걸 강의를 듣고서 나빠요를 올려놔. 아유 나 황당해갖고. 그러니까 화학 한번 가셔서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월드컵 특강이 있고요. 무료 강의만 말하는 거예요. 월드컵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몇 년치 풀고 싶어요? 10년치요? 네. 15년치 올려놨습니다. 15년치 강의 해설해갖고 다 올려놨거든요. 무료로 다 올려놨으니까 돈 내고 듣지 마십시오. 10원이라도 아껴봅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 별내사 만들려고 허리가 휘어집니다. 다행히 변리사학원은 폭리를 취하진 않습니다. 다행히 변리사학원이 수강료가 그렇게 성인고시학원 중에 비싸진 않아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무료라면 최대한대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마도 좀 뭐랄까 전체적인 공부의 그 금전적인 절약뿐만이 아니라 공부의 어떤 작전 같은 것도 세워볼 만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풀고 싶은 거 방어인 사람은 10년 정도 아니면 5년 정도만 풀어도 됩니다. 5년 정도 다 안 풀어도 돼요. 응용계산형 문제는 손도 안 대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서 못 풀 건데 왜 연연합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안 풀 건데 왜 연연하냐고요. 시험장 들어가서 손도 못 대는데요. 화공과 학생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공과 학생들은 한번 꼭 하셔서요. 화공과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교진 수험생은 11번, 12번, 13번을 먼저 손대면 안 돼. 말리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해암기형 파트를 빨리빨리 외운 걸 그대로 다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11, 10부터 13번 문제, 응용계산형 문제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을 때 하지 그걸 처음부터 손대지 마세요. 처음부터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말려버려. 그러다가 잘못해서 하나 말려가지고선 이런 거 아깝잖아. 만약에 한 5분 이상 걸렸어. 한 반 정도 풀었어. 그래서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손 못 놓잖아. 그러니까 손을 못 놓으니까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을 맞췄는데 10분 걸렸어. 그러면 한 문제 틀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작전은 아니겠죠. 그죠? 전략적이라는 것은 잔머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굵은 머리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부 시간 늘리는 걸 등한시하는 게으른 수험생은 되지 마십시다. 공부 시간 꼭 많이 늘리시고요. 이렇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번 주보다 나은 다음 주, 이번 달보다 나은 다음 달 이렇게 해서 공부 시간이 상향곡선을 그릴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저한테 주당 공부 시간을 90시간씩을 제출하는 수험생이에요. 주당 90시간. 9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이야? 하루에 13시간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지? 하루에 13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가지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면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요번에 2차 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동철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당 90시간 하는 수험생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실한 수험생이 변리사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게으름을 효율이란 말로 포장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전략적인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요. 적어도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뭔가 전략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스타팅 지점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서 전략적인 공부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